안녕하세요, 러버타로입니다. 오늘은 그 사람과의 관계 흐름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카드 섞어 볼게요. 자, 5장의 카드가 있는데 1번부터 5번까지 속으로 생각하시고 5초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 4, 3, 2, 1. 다 고르셨죠? 자, 카드 정리해놓고 카드를 1번부터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카드부터 한번 보도록 할게요. 지금 그 사람과 앞으로 관계 흐름을 보는 시간이에요. 1번 카드. 과거와 현재까지의 흐름을 먼저 보도록 할게요. 싸우신 분들이 뽑으셨나 보네. 자, 1번 카드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관계가 좀 깨져 있으신 분들이 뽑으신 걸로 보여지세요. 그러니까 관계가 완전히 깨진 게 아니라 지금 현재 싸운 상태? 아니면은 좀 관계가 뭔가 위태위태한 상태? 이미 좀 한번 다퉈서 서로한테 어떤 한 번 정도는 실망한 상태? 그러다 보니까 1번 카드 같은 경우는 1번 카드분 입장에서는 이 사람하고의 관계가 뭔가 잘 되고 있지 않은 것 같은 느낌을 가지신 분들이 뽑으셨을 걸로 보여지십니다. 근데 상대방 쪽에서는요, 아직은 어떤 관심이나 1번 카드분에 대한 어떤 관심, 관계에 대해서 뭐 이걸로 깨졌다고 생각을 하는 것 같지는 않아요. 아직은 어떤 감정 상태가 좀 남아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완전히 깨졌다고 하기에는 그렇고, 이제 1번 카드 분의 입장에서만 봤을 때 이 관계가 뭔가 좀 잘못됐구나. 마음에 안 든다. 마음이 상했다. 이 관계 여기서 그냥 끝내야 되나? 뭐 약간 이런 상태로 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런 생각을 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1번 카드 분이. 하지만 상대방 쪽에서는 아직 우리가 뭘 한 게 없잖아? 이제 시작인 상태. 자기는 이제 시작인 상태이기 때문에 이 사람은 지금 이렇게 싸웠다고 해서 이 관계가 완전히 깨졌다고 생각을 하는 것 같지는 않아요. 근데 문제는 제가 봤을 때는 1번 카드는 분명히 이 관계 발전에 있어서 제일 큰 역할을 해야 될 사람이 1번 카드 분이실 것 같아요. 왜냐하면 1번 카드 분의 상대방은 지금 이 상황이 어떻게 흘러가는지를 이 사람이 감을 못 잡고 있는 걸로 보여지시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1번 카드 분이 만약에 이 상대방 때문에 뭔가 기분이 상했고 마음이 상했어. 그래서 기분이 나빠. 그러면 저쪽에서 당연히 나를 풀어줘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그거조차로 감을 못 잡고 있는 걸로 보여지니까 이게 약간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1번 카드 분 입장에서 이런 부분 때문에 더 기분이 나쁘고 더 기분이 상한 상태? 뭐 이렇게 보여지십니다. 그래서 관계 흐름 자체가 우리 1번 카드분의 어떤 행동이나 1번 카드분의 그 다음 제스처에 따라서 관계 발전이 있을 수도 있고 흐름이 여기서 끊길 수도 있고 뭐 이렇게 보여지세요. 그러니까 이게 장기전으로 갈지 앞으로 어떤 발전성이 있을지 흐름이 좀 스무스하게 흘러가는지 제가 이제 암장을 펴서 볼 건데요. 암장은 이 세 장의 합을 통해서 뽑는 암장 그 답이 정해져 있는 카드가 있어요. 그 카드를 뽑을 건데 제가 볼 때는 이 암장 카드로 봐서는 전체적인 흐름이 여기서 크게 어떤 반전이 일어날 것 같지 않은 걸로 보여져요. 그래서 아까도 앞에서 얘기를 했지만 상대방이 1번 카드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어떤 파악을 다 못하는 상태에서 지금 이런 상태가 벌어진 것 같거든요. 어쩌면 이게 둘이 싸워서 이렇게 됐다기보다는 일방적으로 아마 1번 카드분께서 쪽에서 좀 삐졌거나 좀 예민해졌거나 저 사람하고의 관계 지금 틈을 벌리고 있는 상태에서 아마 이런 상태가 벌어졌을 수도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상대방이 이 부분에 대해서 감을 전혀 못 잡고 있는 상태여서 본인의 어떤 행동력이나 뭐 이 관계를 좀 잘 끌어가려고 하는 어떤 적극성이 떨어져 있다고 보여지거든요. 근데 이게 미래로 갈수록 그 적극성이나 행동력이 더 떨어지는 걸로 보여져요, 상대방이. 그래서 상대방 쪽에서 어떤 움직임이나 이런 게 약한 이유는 이 사람도 이제 삐지는 거지.
처음에는 뭐지 궁금해하고, 연락 뭐 소식이 오겠지, 뭐 뭔가 상황이 좀 달라지겠지, 어떤 희망적인 게 있었다고 한다면, 이 시간이 계속 흘러갈수록 이 상대방 입장에서는 이 상황이 굉장히 자기도 기분이 나쁘고, 시간이 지날수록 자기도 기분이 나쁘거든. 그러니까 본인도 삐진 모드로 가고 있는 그런 상태로 흘러갈 걸로 보여지십니다. 그래서 아마 이 사람이, 제가 볼 땐 이 상태면 이 사람이 이 관계에 대해서 조금 포기 모드로 간다거나 약간 정지되어 있는 상태? 요 상태로 계속 가도 이 사람의 감정 상태가 처음에는 조금 왔다 갔다 복잡한 상태를 유지하다가 나중에는 시간이 뒤로 갈수록 이 상황을 좀 그냥 자연스럽게 이 사람이 이제 적응하면서 받아들일 것 같은 느낌이 든단 말이에요. 근데 감정은 좋아요. 감정은 좋은데 이 사람이 지금 이렇게 만든 게 자기 때문이 아니라, 자기가 이렇게 만든 게 아니고 상대방, 그러니까 이 사람 입장에서 상대방이면 1번 카드 분이겠죠. 1번 카드 분이 이렇게 상황을 만든 거라고 이 사람이 이제 탓을 하는 걸로 돌아가기 때문에 본인 잘못이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이유를 잘 모르겠대요. 자기는 왜 이렇게 되는 건지, 도대체 나한테 왜 저러는지. 그러면은 내가 더 이상 뭐 할 게 없잖아. 그래, 그러면 그냥 뭐 내가 할 수 있는 게 없잖아, 이러고 이 사람이 여기에, 이 상황에 적응을 하고 멈춰버리기도 하지만, 어떤 이 상황 자체를 그냥 온니 그냥 현실적으로 받아들이는 상태로 갈 거예요. 그래서 1번 카드의 어떤 흐름 자체는 지금 현재 이 상태가 멈춰 있다. 멈춰진 상태로, 이 상태로 계속 뭔가 반전이 일어날 수 있는 상황은 없다. 이렇게 보여지세요. 관계가 이렇게 되면은 뭐 끊어진다 안 끊어진다 이런 차원이 아니라, 이제 이게 시간이 갈수록 점점 희미해지는, 이렇게 자연스럽게 좀 이렇게 수면 밑으로 가라앉는 느낌? 이 상태로 간다면 뭐 약간 이런 흐름으로 갈 것 같은 느낌이 보여요. 그래서 1번 카드 분들을 위해서 제가 조언 카드를 한번 뽑아보도록 할게요.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기꺼이 도와주세요. 소울 에너지가 채워집니다. 뭐 이렇게 나왔는데, 이게 갖다 붙이자면 이 1번 카드 분이 그 상대방이 생각할 수 있게끔 본인이 조금 뭔가 이렇게 소스를 준다거나, 왜 우리가 이렇게 될 수밖에 없는지, 왜 이 상태가 되었는지에 대해서 상대방이 알 수 있게끔 뭔가 본인이 좀 설명을 해준다거나, 아니면 이 사람의 감정이 여기까지니까, 이 사람은 생각을 깊게 할 수 있는 성격은 아닌 것 같거든요. 되게 복잡한 걸 싫어해요. 되게 단순하고, 자기가 그냥 보는 거 그대로를 믿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눈앞에 보이는 것까지만 볼 수 있는 사람이라, 특히 연애 쪽으로는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람 관계나 뭐 인간 관계에서도 어떤 이성 관계에 있어서는 좀 그런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에 대한 어떤 그런 감정선이나 생각을 좀 할 수 있게끔 끌어내려면 1번 카드분의 어떤 도움이 필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1번 카드분이 상대방에게 그런 도움을 주는 거죠. 그러니까 하기 싫어도, 만약에 이 상태가 좀 1번 카드분 입장에서 좀 기분이 나쁜 상태이라면, 해주기 싫어요. 제가 왜 가리키면서 만나야 돼요? 뭐 이렇게 할 수도 있을 상황이 온다는 거죠. 지금 그런 상황이라는 거죠. 그래서 1번 카드분 조언 카드대로 이 사람하고 관계를 조금 더 진전시키고 싶고, 여기서 끝내기가 좀 아쉽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어요. 왜냐면 지금 당장은 기분이 나빠서 상관이 없어, 아쉬울 거 없어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다고 해도, 막상 이 상대방 쪽에서 움직임이 없고 이 상태로 그냥 더 이상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는다면, 분명히 1번 카드분 입장에서는 굉장히 뭔가가 아쉽고 뭔가가 좀 허전한 느낌이 들 거란 말이에요. 뭐 그런 생각이 드는 게 바로 후폭풍이거든요. 근데 그 상대방은 후폭풍을 느낄 만큼의 어떤 감정 소모를 한 그런 흔적이 없기 때문에, 이 사람은 이대로 가면은 그냥 이 상태가 돼버리는 건데, 1번 카드분 같은 경우는 감정을 조금 더 썼었다면 이 사람보다, 아마 시간이 지날수록 후폭풍이 되는 쪽은 1번 카드일 수도 있어요. 1번 카드 분일 수도 있기 때문에, 이 복잡한 상황을 만들어서 더 악화시키고, 나중에 조금 본인이 더 복잡한 생각이 들기 전에, 끝낼 때 끝내더라도, 뭔가 정리할 때 정리하더라도, 상대방이 최소한 내가 왜 짜증이 나고, 내가 왜 삐졌는지, 내가 왜 이 관계를 여기까지밖에 생각을 안 하게 되었는지에 대해서 좀 알 필요는 있잖아요. 그러니까 알려주기는 해야 되지 않을까. 그래야 뭔가 개선할 수도 있는 기회를 주는 거고, 이 사람한테도 생각을 못했던 그랬나? 내가 실수했나? 뭐 이런 생각을 할 수 있게끔 어떤 좀 감정을 쓸 수 있는 어떤 그런 방법을 알려주는 게 되는 거니까, 그것도 나쁘지 않은 상태인 것 같아요. 그래서 1번 카드 분 같은 경우는 만약에 이 상황이 맞다고 한다면 도움을 주세요. 그 상대방에게.
도움을 주는 거는 1번 카드밖에 없을 것 같고, 이 상황을 여기서 더 멈추냐, 아니면 여기서 더 조금 더 다른 길로 좀 다른 길로 좀 끌고 가느냐 하는 거는 1번 카드 분이 어떻게 행동하고 움직이느냐에 따라서 달려있기 때문에 1번 카드는 좀 그런 부분이 필요하다고 보여지십니다. 그래서 1번 카드 이렇게 정리할게요. 두 번째 카드 볼게요. 두 번째 카드, 내가 지금 현재 그 사람과의 흐름, 관계 흐름을 보는 시간이에요. 자, 이 세 장의 카드는 가까운 과거와 현재까지 흐름을 먼저 파악해보는 카드예요. 우선 과거와 현재까지 흐름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흐름 자체는 나쁘진 않았어요. 근데 굉장히 이번 카드는 뭔가 굉장히 속도가 느리게 진행되어 왔다, 이렇게 보여요. 그러니까 뭐 그 앞에 둘만의 어떤 뭐 썸 관계가 있었다던가 아니면 뭐 소개팅을 했다던가 뭐 이런 거를 다 떠나서 어떤 과정 자체가 굉장히 어떤 느리다. 뭐 이제 이게 만난 지 알고 지내지는 꽤 오래됐는데 여기까지 오기까지가 굉장히 오래 걸렸다. 둘이 뭔가 친해지고 둘만의 어떤 시간을 갖게 되고 둘이 어떤 소통을 하는 데 있어서 이 친한 관계, 둘이 뭔가 감정 소통이 충분히 된 건 아니지만 그래도 둘이 어느 정도 친해졌다라고 생각하는 이 시점까지가 굉장히 오래 걸렸다고 나와요. 누구의 도움도 없이 혼자 둘만의 그냥 그런 방식으로 이렇게 찬찬히 단계 밟아서 왔다, 이렇게 보여지시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까지는 엄청 좋아요. 분위기가 좋은데 여기서 이제 미래로 흘러갈수록 뭔가 한쪽에서 감정이 그러니까 감정의 속도가 점점 차이가 나기 시작하는 게 눈에 보여요. 그래서 이게 이제 암장 카드를 펴서 이제 흐름을 볼 건데 이 세 장의 합을 통해서 수비학적으로 뽑는 암장 카드예요. 그래서 제가 암장 카드를 뽑아서 나머지 스토리를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제가 있긴 있네요. 이게 겉으로 드러나지는 않는데 시간이 흐를수록 감정의 속도의 차이가 너무 많이 나요. 그러니까 상대방은 뭔가 다른 쪽으로 계속 이 사람이 이제 나하고의 관계의 관심보다는 비율이 본인이 하고 있는 일이나 본인이 현재 추구하고 있는 방향, 인생 방향, 아니면 내가 볼 때는 이건 일인 것 같아요. 이 사람이 아마 일이 어떤 직장 생활이나 평범한 어떤 그런 직업은 아니신 것 같거든요. 뭐 사업을 하시는 분이거나 아니면 뭔가 자기가 하고 있는 일이 정확하게 그 추진을 자기가 없으면 안 되는 일, 그러니까 본인이 어떤 움직이지 않으면 안 되는 일들을 하고 계시는 분인 것 같아요. 약간 제가 볼 때는 아마 자영업이나 사업을 하시는 분일 확률이 큰데,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이 감정을 써야 되는 게 이게 우리 관계에서만 쓰는 감정에 집중을 할 수 없는 어떤 그런 상황들인 거, 본인의 어떤 주변 상황이 좀 그런 것들인 것 같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이 신경 써야 될 때, 본인이 만약에 일이 잘 안 된다거나 일이 조금 힘들다거나 이러면 그 감정이 나한테서 벗어나서 다른 쪽으로, 그 일 쪽으로 조금 더 비율이 넘어가요. 그리고 이 사람이 일이 좀 잘 되고 편안하면 그때서야 비로소 나한테 감정이 좀 2번 카드 분 쪽으로 감정이 넘어와서 이 관계에 신경을 쓰게 되고, 또 이 사람이 다른 게 생기면 또 그쪽으로 더 넘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비율이 똑같이 이렇게 동등하게 맞춰서 간다거나 아니면 어떤 감정이 2번 카드 분 쪽으로 쏠려서 조금 비율이 조금 이렇게 더 이렇게 나한테 비중이 넘어와 있어야 되는데, 이 사람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자기 어떤 커리어나 본인이 하고 있는 일, 본인 위주의 어떤 비중이 더 커요. 그렇다 보니까 2번 카드 분이 시간이 갈수록 감정선이 조금 벌어지는 거, 차이가 있는 거예요. 갭의 차이가. 이게 어떤 상태냐면 여기까지는 되게 힘들게 와서 여기까지는 좋았어요. 근데 앞으로 가까운 미래로 갈수록 우리 그 2번 카드 분 입장에서 굉장히 불만이 생기는 카드예요, 이거는. 왜냐면 좋긴 좋은데 이게 맨날 똑같지가 않은 거지. 나는 굉장히 너만 바라보고 있는데 너하고 관계에 있어서 난 굉장히 잘해보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 잘해보려고 하는데, 이건 나만 좋아서 유지하는 관계 같은 이런 느낌? 가끔은 좀 소외되는 느낌? 뭐 소원한 느낌? 뭐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할 거고,
상대방이 나한테서 관심이 벗어난 것 같은 느낌이 들 거예요. 이렇게 사랑받는 느낌이나 나를 조금 이렇게 따뜻하게 감싸주는 느낌을 못 받으실 것 같아요. 시간이 갈수록. 아마 그런 게 그 상대방한테서 나오는 약간 이기적인 그런 모습들일 것 같거든요. 근데 이 사람은 또 자기 입장에선 그럴 수밖에 없다라는 이유가 타당해요. 근데 이거를 2번 카드분 입장에서 이해하고 가기에는 너무 내가 손해보는 것 같고, 그러려면은 뭐하러 만나냐, 내가 그러려면 네 옆에 뭐하러 있어야 돼, 우리 관계를 뭐하러 유지하냐, 뭐 약간 이렇게 태클이 들어갈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아마 두 분이 여기서 오는 어떤 성격 차이나 가치관의 차이로 약간 갈라질 것 같은 느낌이 든단 말이에요, 흐름 자체가. 하지만 그렇게 흘러가면서 2번 카드분 입장에서는 또 다른 사람을 좀 찾게 되기도 할 수도 있고, 또 새로운 사람 없어? 차라리 새로운 사람을 만날까? 근데 또 눈에 들어오지도 않아. 내 눈에 차지도 않아. 저런 애들은 또 저런 스타일은 싫어. 내 스타일이 아니야. 또 이렇게 될 수도 있는 상태라서 아마 2번 카드분 입장에서는 조금 생각이 많아지지 않을까. 그 생각이 좋은 쪽이 아니라 약간 부정적인 쪽으로 생각이 좀 많아질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2번 카드분은 당분간은 이 관계에 대해서 굉장히 고민을 좀 하시게 될 것 같고, 당분간은 잘 흘러가다가 한 번에 두 분의 어떤 성향적으로나 상황적으로 부딪혀서 잠깐의 어떤 그런 상황, 갑자기 멈추는 거? 관계가 잘 굴러가는 것 같았는데 어느 순간에 또 삐그덕삐그덕 연락이 잠깐 끊긴다던가 서로 삐진다던가 서로 어떤 소원해진다던가 뭐 이런 상태로 흘러갈 것 같은 느낌이 들고, 잠깐 동안 한눈을 팔고 싶다라는, 새로운 사람을 만나고 싶다, 뭐 새로운 사람이 안 들어오나 뭐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들이 좀 올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그래서 2번 카드 같은 경우는 관계 흐름이 조금 스무스하진 않아요. 그래서 아마 좋은 카드를 제가 뽑아볼게요. 기대 이상의 풍요로움을 경험하게 됩니다. 이게 어떤 내용일지 모르겠는데, 기대 이상의 풍요로움을 경험하게 됩니다 라고 나왔어요. 이거는 이런 뜻인 것 같아요. 지금 제가 이 상황에 비추어서 이 조언 카드랑 비추어서 스토리를 만들어 보자면, 지금 이 상황에 너무 불만을 갖지 말라는 거예요. 좀 기다려주라는 뜻인 것 같아요. 그러면 분명히 이거에 대한 어떤 대가가 이 이상으로 나한테 돌아올 것이다 라는 뜻인 것 같거든요. 이게 곧 이 상대방이 하는 어떤 일들이나 사업 같은 게 조금 더 잘 되면 잘 될수록 그게 나한테 이득이 오지 다른 쪽으로 흘러가진 않을 거다, 뭐 이런 느낌인 것 같아요. 여기 약간 돈카드도 나왔고, 이 사람이 굉장히 성실하게 일하는 그런 모습들도 나왔고, 딴짓을 하려고 지금 나한테 소원해진 게 아니기 때문에 이 사람이 하고 있는 일, 만약에 이 사람이 집중을 해야 되는 어떤 일들이 생기면 그 시간을 주라는 거, 줘라, 뭐 이런 뜻도 되는 것 같거든요. 열심히 일할 수 있게, 뭐 마음이 흔들리지 않게, 마음이 복잡하지 않게 일할 수 있는 시간을 주고, 또 그 일이 끝나고 일이 잘 됐을 때는 분명히 그 부분에 대한 대가를 나한테 분명히 이 사람이 줄 거기 때문에, 그게 뭐 시간이 됐던 금전이 됐던 뭐 어떤 감정적이 됐던 분명히 대가가 따를 거기 때문에 이 부분은 아마 2번 카드 분한테 그렇게 손해보는 상황은 아닌 것 같아요. 감정적으로나 어떤 부분적으로나 오히려 더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굉장히 더 높게 평가가 되고 본인한테 돌아올 수 있는 게 굉장히 많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분명한 거는 관계에 대해서는 솔직히 2번 카드 분 입장에서 굉장히 불만이 있을 수는 있지만, 어떤 다른 상황, 이 상황 이후에 돌아오는 것들은 나에게 뭔가 이렇게 풍요로움을 줄 수 있는 그런 상황들이 굉장히 많이 생길 거다. 그러니까 약간 복이 있는 것 같아요, 그쪽으로. 우리 2번 카드 분들은 애정이나 뭐 이성적인 부분에서는 만족을 못할 수는 있어도 그거를 참아주고 시간을 조금 할애를 해주고 본인이 좀 기다려주는 어떤 그런 아량을 베푼다면, 분명히 그 이상의 감정을 다 충족시킬 수는 없어도 만약 감정의 50%라면 나머지 50%는 다른 걸로 충족이 될 수 있는 어떤 그런 상황들이 벌어지지 않을까. 뭐 그것도 괜찮지 않을까요? 뭐 굳이 뭐 나만 바라보고 있는다고 해서 그게 좋은 건 아니니까. 예, 상대가 조금 능력이 좀 탁월해서 그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시간을 주는 것도 어떻게 보면 나중에 내가 또 나한테 좋게 상황이 만들 수도 있는 뭐 그런 게 될 수도 있으니까, 우리 2번 카드 분이 조금 이 부분은 본인이 조금 지혜롭게 판단을 해서 그렇게 좀 품고 가야 되지 않을까.
뭐 이렇게 보여지세요. 그래서 조언 카드까지 연결해서 한번 이렇게 흐름을 읽어봤습니다. 자, 3번 카드 한번 보도록 할게요. 그 사람과 앞으로 관계 흐름. 자, 이 세 장은, 제가 먼저 읽어볼 세 장은 과거와 현재까지의 흐름을 먼저 보는 카드입니다. 일단 3번 카드 같은 경우는 그 상대방한테 뭐 다른 누군가가 있거나 아니면 우리 3번 분이 봤을 때 약간 그 사람하고 관계가 약간 겉도는 것 같은 느낌이 들거나 뭐 약간 이런 분들을 뽑으셨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좀 두 분이 어떤 접점이 그 과거에 관계의 흐름 자체가 뭐 이렇게 뭐 둘이 연애를 했었던 경험이 있거나 두 분이 뭐 그렇게 흘러왔거나 아니면 똑같이 둘이 같은 감정으로 동등하게 뭐 썸을 타면서 왔거나 뭐 이런 관계가 아니실 수도 있다는 거예요. 3번 카드를 뽑으시는 분들은 그냥 내가 옆에서 지켜보고 있는 상태, 그 사람을. 그래서 그 사람하고의 관계가 앞으로 미래 지향적인 게 아니라 그냥 옆에서 계속 지켜보고 있는 상태인 거예요. 약간 내가 그 사람 옆에 주변에 맴돌고 있는 상태라고 보시면 돼요. 그 사람은 항상 사람들 속에 이렇게 쌓여 있는 상태? 뭐 그게 아니라고 한다면 그 사람 주변에 뭐 다른 이성이 있거나 뭐 약간 이런 상태일 수도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관계에 대해서 약간 미래가 불확실하다고, 미래에 대해서 아예 상상도 할 수 없는, 생각도 할 수 없는 어떤 그런 관계에 계신 분들일 것 같거든요. 3번 카드 같은 경우는. 그렇다 보니 이게 감정은 좋은데 여기서 내가 그냥 접어야 되나 뭐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뽑으셨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3번 카드는. 그래서 암장을 피고 제가 전체적으로 설명을 이제 들어갈 건데, 제가 뽑는 암장은 요 세 장의 합을 통해서 수비학적으로 뽑는 암장 카드예요. 한번 뽑아보도록 할게요. 시간이 흐를수록 그 사람하고의 어떤 관계가 약간 멀어지는 것 같은 느낌? 그래도 아는 지인, 아는 사람, 항상 이렇게 옆에서 볼 수 있었던 사람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어느 순간에, 보니까 약간 현실적으로 받아들일 때, 아, 저 사람이랑 나는 이루어질 수가 없겠구나. 아, 저 사람하고 나는 현실적으로 딱 여기까지 관계겠구나. 약간 이렇게 멀게만 느껴지는, 점점 멀게 느껴질 수밖에 없는 관계? 뭐 이렇게 생각하실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관계 자체가 뭐 어떤 둘이 접점이 있어가지고 뭐 만날 수 있는 상황이 벌어지는 것도 아니고, 그냥 마음속에 품고만 있고 뭔가 해보지도 못하고 그냥 관계 자체가 그냥 이렇게 딱 멈추는 느낌. 그냥 너는 너, 나는 나. 내가 생각하는 그 사람은 우리가 이루어질 수 없는 사람이겠구나, 이루어질 수 없겠구나. 이게 이제 현실적으로 점점 와닿을 것 같은, 시간이 지날수록 미래가 좀 그렇게 보여요. 그래서 관계 흐름이나 어떤 발전 단계 뭐 이런 게 보여지는 게 아니라, 아마 제가 볼 때는 지금 모임에서 만나신 분일 수도 있거든요. 아까 3번 카드 분 눈에 들어온 거죠. 그 많은 사람들 안에 내 눈에 들어온 거예요, 저 사람이. 근데 이게 막 친한 관계고 뭐 말을 섞는 관계가 아니라 그냥 눈인사 정도 하고 아는 척하고 뭔가 이렇게 모임이 있고 뭔가 공지사항 같은 거 있을 때 서로 그냥 그 공지사항 내에서 뭐 개인톡이라기보단 단톡에서 만나는 뭐 그 정도 사이신 것 같아요. 그냥 관심만 있는 거지, 궁금하고. 내 눈에 들어왔으니까. 그러다 보니 이 사람하고 관계의 흐름이나 어떤 미래가 나오질 않았어요, 카드에는. 그냥 지켜만 보는 관계. 근데 저 사람도 상대방도 나를 자꾸 지켜보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 뭐 그런 거? 3번 카드분 입장에서. 근데 상대방도 나한테 관심은 있는데 이 상대방이 약간 이 모임이나 뭐 그런 단체 아니라고 한다면 그 안에서 어떤 뭐 직책을 하나 맡고 계신 분인 것 같거든요. 어떤 모임의 장이라던가 어떤 이 모임을 끌고 가는 입장, 아니면은 하여튼 이 모임에서 좀 허접한 어떤 그냥 일반인이 아니라 그 안에서 뭔가를 하나를 좀 하고 있으신 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사람은 어떤 개개인한테만 신경을 쓸 수 없는 그런 입장, 모든 사람을 다 신경을 써야 되는 입장이라서 우리 3번 카드 분의 어떤 감정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생각할 겨를이 없으신 분인 것 같아요. 되게 바빠요. 그리고 바쁘고 챙겨야 될 것도 많고
뭐 해야 될 것도 많고 항상 바쁜 사람이야. 그러다 보니까 이 감성계가 좀 약간 메말라 있어요. 이 사람은. 이 감성계가 인간관계나 뭐 이런 관계를 하는 거에 있어서도 이 사람이 뭐 인간적으로 한다던가 뭐 감성계가 발동돼서 감성계로 사람 관계를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의무적으로 자기가 해야 되니까 만약 기계적으로 좀 움직이시는 분이기 때문에 내가 봤을 때 내가 첫눈에 반해서 아니면 내 눈에 들어와서 봤다면 그 안에서 뭔가 이렇게 독보적으로 좀 약간 자체 발광이라 그래야 되나요? 뭐 그런 게 살짝 비쳤을 수도 있어요. 근데 처음엔 딱 이랬는데 시간이 갈수록 보니까 매력이 있는 게 아니라 저 사람은 그냥 저런 사람이구나. 되게 감정이 없어 보인다. 굉장히 감성적이지가 않고 항상 뭔가를 기계적으로 움직이는구나. 항상 틀대로 움직이는구나. 자기 루틴대로만 사는 사람이구나. 뭐 이런 게 좀 보여지면서 뭔가 내가 현실적으로 저 사람하고 나는 좀 다른 사람이겠다. 나는 저 사람하고 잘 될 수는 없겠다. 저 사람은 나한테 관심이 없겠구나. 뭐 약간 이런 느낌이 들어올 것 같은 느낌이에요. 앞으로 흐름이. 그래서 아마도 3번 카드는 시간이 지날수록 관계 흐름이 약간 나하고 동떨어진 세상에 있는 사람, 나하고 다른 사람, 나하고 어떤 접점이 점점 멀어지는 사람, 뭐 이렇게 조금 어려운 사람으로 흘러가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져요. 그래서 3번 카드는 제가 한번 조언 카드를 뽑아볼 건데요. 자, 상황에 끌려다니지 말고 지배하세요. 당신에게 주도권이 있습니다. 라고 나왔어요. 이게 이렇게 나왔다는 거는 용기를 내라는 뜻인 것 같거든요. 어차피 내가 저 사람을 끌고 싶으면 자신 있게 저 사람한테 뭐 이야기를 해서 아니면 뭔가 대시를 좀 한 번 정도 해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감정적으로 끌려다니거나 어떤 상황에 따라서 휩쓸려 다니지 마시고 그냥 상황이 그렇다 하더라도 본인이 하고 싶은 대로 한번 해보라는 뜻인 것 같아요. 그러면 안 끌려올 것 같았는데 쉽지 않은 사람 같았는데 의외로 끌려오네. 이 사람은 여자한테 아니면 이성한테 관심이 없을 것 같았는데 아니었네? 뭐 약간 이런 느낌을 받으실 수가 있을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약간 그런 차원에서 아마 조언 카드가 이렇게 나온 것 같거든요. 그래서 3번 카드 같은 경우는 이 스토리가 맞다면 한 번 정도 도전을 해서 그 사람의 어떤 진 모습을 한번 경험을 해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다기보다는 후회하지 않을 상황을 만들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지십니다. 그래서 3번 카드 이렇게 마무리할게요. 자, 4번 카드 볼게요. 자, 제가 먼저 읽어볼 3장의 카드는 과거와 현재까지 흐름을 먼저 보는 카드예요. 앞으로 내가 생각하는 그 사람과의 관계 흐름을 보는 카드예요. 미래, 가까운 미래. 요럴까 저럴까 지금 엄청 고민이 많네요. 이 사람하고의 관계가 친구도 아닌 것이, 연인도 아닌 것이 약간 왔다 갔다 하는 그런 관계로 유지가 됐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친구 관계까지는 굉장히 둘이 편안하고 되게 잘 맞고 친하다고 생각을 했는데 어느 순간에 어떤 감정이 다른 감정? 뭐 어떤 관심? 이성에 대한 감정이 좀 생기기 시작하면서 아마 거기서 오는 현타? 뭐 약간 이게 좀 비현실적으로 느껴지는 어떤 그런 느낌들을 받으실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왜냐면은 친구였다가 갑자기 연인이 된다는 게 좀 자연스럽지는 않잖아요. 여기서 갑자기 이 관계를 연인으로 발전시킨다는 게 자연스럽진 않잖아. 친구 관계에서. 그러다 보니까 아마도 우리 4번 카드분 입장에서는 잘 유지해왔던 관계인데 여기서 다른 감정을 투입을 시켰다가 잘못되면 친구 관계마저 깨질 수가 있으니까 아마 그 부분에 대해서 본인이 좀 고민하시는 분들이 뽑으셨을 수도 있을 것 같고 아니면 지금 두 분 관계에서 뭔가 아무튼 문제가 조금 생긴 것 같은 뭐 이런 느낌이 좀 들어왔어요. 그래서 제가 암장을 펴서 이제 가까운 미래를 이제 같이 읽어보도록 할 건데요. 제가 뽑는 암장 카드는 이 세 장의 합을 통해서 수비학적으로 뽑는 암장 카드예요. 암장 카드 뽑아볼게요. 이게 친구 사이에서 있을 법한 어떤 관계인 것 같은 느낌이 좀 더 많이 드는 게, 지금 4번 카드 분이
이 관계를 뭐 다른 쪽으로 관계를 뭐 발전시키려고 할 것 같지는 않아요. 본인의 어떤 기준이 확실히 있으신 분들이 뽑은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이 상태를 유지하는 게 좋겠다라는 결론으로 가지 않을까. 왜냐면은 내가 만나는 그 상대방도 다른 친구, 같이 만나는 친구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만약에 그 상대방하고의 어떤 관계가 다른 쪽으로 가게 되면 이 친구 관계마저 깨질 수도 있는 상태니까. 만약에 그게 아니라고 한다면 어떤 이성 관계가 아니라 동성 관계에 있는 상태에서 친구 관계를 계속 유지를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뭐 이런 순수한 어떤 그런 관계 속에서 일어나는 이런 감정들일 수도 있겠지만, 제가 볼 때는 어쨌든 이 오늘의 시간은 이성 관계를 놓고 보는 시간이기 때문에 이성 쪽으로만 제가 읽을 거예요. 그래서 4번 카드 같은 경우는 본인이 감정도 좋고 이해하고 있으면 너무 편안하고 대화도 잘 되고 굉장히 잘 맞는 관계이기 때문에 처음에는 이제 고민을 했다가 약간 감정의 내가 얘를 좋아하나? 왜 이런 감정이 들지? 라고 혼자 딱 예민하게 나를 세웠다가 뒤로 갈수록 다시 중심을 잡고 이 관계를 그냥 깔끔하게 유지해 가는 걸로 결론을 내릴 것 같은, 그렇게 유지해 가는 걸로 관계를 끌고 갈 것 같은 느낌이 조금 깔끔하게 들어왔어요, 카드에. 그래서 여기서는 더 이상 친구 관계에서는 뭔가를 하지 말자라고 본인이 조금 이성적으로 생각하고 현실적으로 생각하자 뭐 이렇게 들어왔기 때문에 4번 카드 같은 경우는 더 읽어볼 건 없는 것 같아요. 되게 깔끔해요. 그러니까 그리고 4번을 뽑으신 분들이 대체적으로 주관이 굉장히 뚜렷하신 분들이고, 뭐 이렇게 귀가 얇다거나 누가 옆에서 뭐 이렇게 얘기를 한다고 해서 거기에 휩쓸리거나 분위기에 휩쓸리는 분은 아니에요. 그리고 본인이 약간 잠깐은 흔들릴 수 있지만 이 흔들림을 잘 기준을 금세금세 잡아요. 그리고 사리 그 판단도 굉장히 빠르시고, 그렇다 보니까 아마 흐리멍텅한 분들이 뽑으셨을 것 같지는 않아요. 약간 우유부단한 성향도 없고 굉장히 맺고 끊는 게 정확하신 분들. 그리고 할 말은 하고 딱 선을 긋는 분들이 뽑으셨을 것 같거든요. 굉장히 야무지고 자기 앞가림 잘하고 뭐 이러신 분들이에요. 그렇다 보니까 이런 복잡한 상황을 만들어서 내 팔자 내가 꼬는 뭐 이런 상황을 만들 수 있는 사람들은 아닌 것 같아서 4번 카드는 일단 미래가 조금 깔끔하게 흘러갈 것 같은, 그냥 나 혼자 잠깐의 뭐 해프닝 정도? 나 혼자 생각하는 약간의 해프닝 정도로 끝낼 것 같은? 그리고 다시 원상복귀 시키는 거, 뭐 이렇게 보여지세요. 그래서 4번 카드의 어떤 제가 조언 카드를 한번 뽑아서 읽어볼게요. 꿈꾸는 것에 도전하세요. 원했던 일들이 이루어집니다. 이렇게 나온 거는 우리 뭐 내가 지금 생각하고 있는 그 사람하고의 관계를 도전해라 이 뜻이 아니라, 아마 이 4번 카드는 굉장히 맺고 끊는 게 확실하고 깔끔하신 분들 뽑으셨을 것 같다고 했잖아요. 앞가림 잘하고 자기 커리어에 대한 부분에 엄청 신경 쓰시는 분들이 뽑으셨을 것 같은 느낌이 굉장히 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겉으로 보여지는 것들, 다른 사람이 나를 보는 이미지나 뭐 다른 사람이 나를 생각하는 뭐 이런 모습들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쓰시는 분들일 것 같아요. 뭐 언행 하나, 행동 하나 뭐 이런 거에 엄청 신경을 쓰시는 분들일 거기 때문에 꿈꾸는 것에 도전하세요라는 거는 나의 어떤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커리어나 내가 지금 현재 뭔가를 해야 하는 거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계시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무조건 도전을 해보라는 거예요. 자신 있게. 여기서 망설이지 마시고 도전을 하면 본인이 원하는 걸 얻을 수 있는 그런 상태가 왔다고 보여지십니다. 그래서 아마 이런 조언 카드가 나온 것 같거든요. 그래서 본인이 뭔가를 자꾸 여기서 계속 이 상태를 유지하려고 멈춰 있지 마시고, 여기서 조금 더 본인을 업그레이드 시키시고 싶으신 분들은 충분히 그런 기량이나 발휘, 그런 능력을 가지고 있으신 분들이기 때문에 여기서 멈춰 있는다는 건 너무 아까운 거라고 보여지시거든요. 그래서 본인이 하고자 하는 일, 지금 생각하고 있는 거, 지금 자기가 뭔가를 추진해야 되는데 좀 망설이고 있다 하시면은 무조건 도전을 한번 해보시는 것도 아마 결과적으로는 본인한테 나쁜 결과로 되지 않지는 않을까 이렇게 보여지세요. 더 좋은 결과로 돌아오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지시거든요. 그래서 아마 5번 카드는 이성에 대한 관심보다는 본인 커리어에 대한 부분을 조금 더 신경 쓰시는 분들이 뽑으셨을 것 같아서 이런 스토리로 한번 정리를 해보도록 할게요. 이렇게 스토리를 정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4번 카드 마무리할게요.
5번 카드 볼게요. 5번 카드. 지금 읽어볼 3장의 카드는 가까운 과거와 현재까지의 흐름을 보는 카드입니다. 지금 내가 생각하고 있는 그 사람하고의 앞으로 관계 흐름을 보는 시간이잖아요. 5번 카드 같은 경우는 그 관계가 굉장히 오랫동안 멈춰 있었던 걸로 보여지세요. 그래서 여기서 또 발전이 없었다고 나오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5번 카드분 입장에서는 이렇게 발전성도 없고 멈춰 있고 뭐 이도저도 아닌 것이 좀 이런 관계로 가는 게 본인한테는 굉장히 좀 소모전이라고 생각을 하시고, 여기서 조금 내가 좀 빠져나와야겠다, 좀 자유로워지고 싶다라고 생각을 해서 점점 본인의 어떤 그 자아를 찾아가는 뭐 그런 단계? 그렇게 보여지세요. 그러니까 이 관계에 대한 어떤 희망이나 뭐 본인이 기대하고 있는 기대치가 굉장히 없어졌다, 이제 현실적으로 보게 됐다, 뭐 이렇게 보여지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암장을 뽑아서 전체적으로 읽어볼 건데요. 제가 뽑는 암장은 이 세 장의 합을 통해서 수비학적으로 뽑는 암장 카드예요. 사실 본인은 조금 이 관계가 되게 발전이 없고 답답하고 재미가 없다고 생각할 수는 있는데, 이 가까운 미래로 갈수록 관계 자체가 굉장히 잘 스무스하게 좀 흘러가는 걸로도 보여지시고, 그게 아니라고 한다면 내가 다른 쪽, 뭔가 다른 사람, 약간 좀 이게 그러니까 새로운 사람이라기보다는 원래 알고 있던 사람 하고의 어떤 관계가 계속 연결이 되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근데 이게 좀 별로 그렇게 좋아 보이지 않는 거는 뭐냐면, 내가 지금 유지하고 있는 이 관계가 굉장히 좋은, 그러니까 미래지향적으로 흘러가는 게 아니라 원래 했던 패턴대로 계속 흘러가는 건데 문제는 없다. 겉으로 드러나는 문제는 없다. 하지만 이 관계를 계속 유지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라고 생각을 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상황들은 보여져요. 그러니까 다른 앞에 카드들처럼 어떤 문제가 발생하는 건 아닌데, 여기서 오는 어떤 그런 권태로움, 뭐 루즈함, 뭐 이런 것 때문에 더 새로울 게 없으니까 그냥 이 상태로 가면 그냥 이대로 그냥 계속 안정적으로 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 안정적인 관계가 사람이 안정감은 줄 수 있지만 때론 굉장히 권태로움을 같이 주잖아요. 안정적인 게 뭔가 새로울 게 없으니까, 맨날 똑같은 패턴이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게 자연적으로 뭐 약간 다른 쪽으로 관심이 쏠릴 수 있는, 뭐 그게 내가 됐던 상대방이 됐던, 근데 이게 상대방이 그렇게 될 수 있는 확률이 조금 있는 걸로 보여져요. 그래서 이거는 좀 관계가 어떻게 보면 이거 뭐라고 설명을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이 너무 사람이 안정적으로 가다 보니까 재미는 없어요. 솔직히 그냥 이거는 그냥 보험으로 가는 거고, 얘는 이거 따로,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다른 쪽에 나한테 예전에 100% 올인을 했었다 그러면 이제 이게 안정적으로 이제 딱 정형화된 관계로 딱 요 상태로 안정적으로 딱 가다 보니까 여기서 나빠질 것도 없고 좋아질 것도 없고 둘이 너무 이렇게 잘 맞긴 해요. 둘이 되게 잘 맞아서 더 싸우지도 않는 거지. 그러다 보니까 그냥 이렇게 가다 보니까 이제는 어떤 노는 문화, 즐기는 문화는 뭐 친구들을 조금 더 만난다던가 조금 더 자유롭게 활동하기를 바란다던가, 뭐 상대방 쪽에서 좀 약간 그런 행동 패턴을 보이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져요. 그래서 상대방이 나하고 있는 시간보다는 어떤 밖으로 돌아다니는 시간이나 친구를 만나는 시간, 뭐 이런 것들에 더 시간 투자를 할 것 같은, 그쪽으로 더 많은 활동을 할 것 같은 느낌이 들고요. 그렇다고 해서 나에 대한 관심이 없어지거나 나에 대한 감정이 식은 게 아니라, 이게 그러니까는 이제 예를 들면 이게 가정이라고 한다면, 이 사람한테 이게 가정을 꾸렸어요. 근데 가정이라고 한다면 가정에는 아무 문제가 없잖아요. 잘 먹고 잘 지내고 있고. 근데 나는 밖에서 이제 대인관계도 해야 되고 사람들도 만나야 되고 친구들하고도 만남을 가져야 되고 뭐 이런 것들을 유지를 해야 되니까 이건 이거고 이건 이거다, 뭐 이렇게 두 개를 따로따로 각각 생각하게 되는 뭐 이런 느낌이 들어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5번 카드분 입장에서는 이런 상대방의 행동이 이해가 되진 않을 거예요. 왜냐면은 예정 같지도 않을 뿐더러 너무 이제 신경을 안 쓴다고 생각을 할 수도 있고, 본인한테도 뭔가 새로울 게 없으니까 재미가 없는 상태에서 상대방은 자꾸 밖으로 돌려고 그러고 자기 친구를 만난다던가 뭐 다른 새로운 사람을 만나는 거에 더 반경을 더 넓히고 있고 뭐 이렇다 보니까
5번 카드 같은 경우는 흐름 자체가 되게 안정적으로는 흐르지만 여기서 더 좋아질 것도 나빠질 것도 없다. 뭐 그렇다고 더 새로울 것도 없고 뭔가 또 막 재밌을 것도 없다. 그냥 안정적으로 이 상태로 계속 흘러가는 거. 여기서 오는 어떤 권태로움이 다시금 미래로 흘러갈수록 또 똑같은 패턴으로 그냥 계속 흘러가는 것 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잠깐 동안에 어떤 본인이 일탈하고 싶은 마음이 생길 수는 있지만 이게 또 시간이 좀 흐르고 나면 어느 순간 다시 제자리로 돌아서 또 똑같은 패턴으로 계속 흘러가는 거예요. 뭐 어떤 삐딱선을 타서 문제가 생긴다던가 뭔가 돌발 상황이 생긴다던가 뭐 이런 거는 보여지지 않고 약간 예측 가능한 상황들로 흘러갈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일상이에요, 일상. 5번 카드는 굉장히 그냥 평범한 일상처럼 흘러가는 어떤 그런 관계로 보여져요. 그래서 조언 카드를 한번 뽑아볼 거예요. 모든 생각을 중지하고 잠을 자요. 소울 에너지를 회복할 때입니다. 그러니까 생각이나 어떤 감정 상태를 너무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좀 편안하게 지내시라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냥 뭐 혹시 뭐 숙면을 잘 못하시는 분들이거나 뭐 잠잘 때 보면 별 잡생각이 다 나잖아요. 뭐 숙면이 안 되시는 분들은 좀 모든 생각, 이런 복잡하게 생각을 하지 마시고 평범하게 가는 거는 누구나 다 생각을 하는 거잖아요. 이 세상에서 제일 좋은 게 평범한 삶이라고 할 정도로 평범하게 사는 게 쉬운 게 아닌데 우리 5번 카드 같은 경우는 이제 평범한 삶을 앞으로 계속 유지를 할 거기 때문에 이 평범함에 대해서 너무 지루함을 느낀다던가 본인이 뭔가 새로운 걸 자꾸 찾으려고 생각을 많이 한다던가 뭐 상대에 대한 어떤 감정에 대해서 조금 본인이 생각을 많이 한다던가 뭐 이런 복잡한 생각을 좀 안 하시는 게 본인 건강에 굉장히 좋은 거라고 보여지시거든요. 그래서 모든 어떤 복잡한 생각을 접고 그냥 주무실 때는 숙면을 취하시는 게 본인 건강에도 좋고 어떤 혈액순환이나 이런 쪽으로도 굉장히 좋아질 거고 왜냐면 지금 이 상태로 가면 본인이 그런 스트레스나 아니면 신경질적이거나 아니면 본인이 가지고 있는 어떤 건강 상태에 문제가 생길 수도 있으니까 그런 것들을 조금 멈추시라는 뜻도 될 것 같거든요. 그리고 감정적으로도 그 복잡함을 조금 접고 편안하게 생각을 하고 잠을 좀 잘 주무시면 뭔가 좀 잠 잘 자고 일어나면 우리 되게 굉장히 가볍고 상쾌하잖아요. 기분도 괜히 좋고 뭐 약간 이런 거를 계속 이런 패턴을 좀 가지고 가시라는 의미에서 아마 이런 조언 카드가 나온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숙면을 취하세요. 푹 주무시고 나면 감정 상태나 건강 상태도 가벼워지고 기분도 좋아지고 상쾌해질 때 그때 나의 어떤 감정이 또 새로운 감정이 새록새록 올라와서 뭔가 좀 좋아지지 않을까 뭐 이런 차원에서 한번 조언 카드와 함께 섞어서 풀이를 해봤습니다. 요게 갖다 붙이는 걸 수도 있는데 제가 볼 때는 카드 흐름상 아마 조언 카드도 그런 뜻에서 카드가 나온 것 같아요. 그래서 5번 카드는 좀 마음을 편안하게 가지고 계시면 앞으로 굉장히 편안한 좋은 상태로 흘러가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지십니다. 그래서 5번 카드까지 이렇게 마무리를 할게요. 자, 오늘도 1번부터 5번까지 카드 다 읽어봤고요.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다음에 좋은 시간으로 다시 찾아뵐게요. 안녕히 계세요.